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 13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옥진석 부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굵직굵직한 세계대회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얼마 전에 출란배에서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동반 결승 진출을 했고요. 저도 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 어제 그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또 천부배 준결승이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은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천야오의 구단에게 아쉽게 패하고 말았고요. 대신 신진서 구단이 상당히 어려운 바둑을 집념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결승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 기사들의 세계대회 우승을 기원하면서 본대의 정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에는 한국 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분입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이고요.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기사들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선은 스위스 리그 5회전으로 되었고요.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승은 3번 승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전기 시드를 받았습니다. 세계대회 결승 진짜다들이죠. 네. 네, 16강 자리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 바둑을 포함해서 4판 남았고요. 아직까지도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지금 16강 진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도 있고, 설현준, 김명훈 선수, 신민준, 현율빈 선수의 이름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은 윤민준 선수와 강승민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강승민 선수는 바둑 리거이기 때문에 이름이 익숙한데요. 윤민 선수는 아직 대게 쌓인 기사죠? 입단한 지는 한 3년 정도, 3년 조금 넘었고요.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적은 없었지만 이번 이 크라운 혜택의 예선을 뚫었다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는 대국이 시작되면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윤민 선수가 원석에서 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 13번째 경기입니다. 윤민중 2단과 강승민 6단의 대국입니다. 네, 먼저 윤민중 2단입니다. 2015년에 입단했고요. 2001년생입니다. 네, 뜨거운 남자네요. 반팔을 입고 나온 강승민 6단입니다. 네, 강승민 6단도 이제 입단한 지가 꽤 됐죠. 2010년 입단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벌써 이제 거의 10년 차, 신의 티를 벗을 나이가 이제 됐습니다. 네, 눈을 감고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대회는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은 20분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긴 한데요. 네, 크라운 혜택에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반상 위는 이제 후끈 달아오를 것 같네요. 강승민 선수는 그렇죠? 몇 년간 이제 KB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지난 대회에서 32강에서는 안정기, 16강은 신민준, 8강은 박현 선수의 승리를 거뒀고요. 4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패했지만 4강까지 진출했던 강자입니다. 네, 기쁜 인상을 남겼고요. 항상 한 칼이 있죠. 강자를 만나서도 자신의 바둑을 구사하고 또 강자에게도 또 종종 승리를 거두는 실력을 갖춘 기사고요. 윤민중 2단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2015년에 입단을 했고요. 2001년생으로 2015년에 입단을 했고 대전에서 이제 지방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입단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당시에 국가대표 육성군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동안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제 집이 대전이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 놀랐던 점은 매일같이 주 5회 월화수목금을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다들 이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대전에서 매일같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 국가대표 육성군 생활을 했고요. 그런 열정이나 또 모든 면에서 다른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대전에서도 열심히 다니는 선수들이 있는데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금요일마다 열리는 2시간짜리 리그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이제 통합 리그라고. 거기 그 리그전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국이 있을 때마다 역시 또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네.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고등학생의 나이이기 때문에 네. 자취하고 있지 않지만 대전에서 월화수목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바둑에 대한 열정이 많은 기사입니다. 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사로 하천석 국수배 영자대회 바둑대회는 매년 본선 진출하고 있고요. 올해 크라운탭 예선에서는 3승 2패를 거두고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양걸침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입구자 뒀잖아요. 근데 요즘엔 거의 붙이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입구자 두고서 다른 곳에 빨리 가고 싶으면은 입구자를 두고 뭐 이렇게 두는 바둑도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냥 아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 뭐 엄청나게 두고 싶은 뭐 빵따냄이라든지 한 30줄짜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공지능의 바둑을 보면 이 상태에서 손을 빼면 손을 뺐지 그런가요? 여기를 두어놓고 손 빼는 이 수단이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입구자 두고 손 빼는 수법이 간혹 두어졌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저도 두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사라진 수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지금 사라진 수법이 사실 많이 있죠. 가장 저희가 바둑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정석인 이 날일자 두고 이 정석 있잖아요. 이 정석도 이제 뭐 거의 멸종 위기에 놓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바둑에서는 보기가 좀 힘든 정석 중 하나인데요. 네, 날일자 달리는 수 자체가 이제 지금은 대부분 붙이고 젖히는 수가 뭐 절대적으로 많이 두어지고요. 네. 자, 지금 진행은 어떻습니까? 일견 보기에는 백도 자세가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흑이 강승민 선수가 선택을 한 거죠. 빨리 실리를 차지하고 손을 돌려서 남은 귀를 차지를 하겠다. 아, 선수를 뽑기 위한 선택이었군요. 네, 최근에는 붙이고 늘었을 때 뭐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졌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큰 정석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지금처럼 간명하게 실리를 차지하고 이 귀를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간명하면서도 유력합니다. 뭐 백이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니까요. 환상하기 어렵겠지만 방금 흙이 둔 것처럼 비어있는 길을 차지하는 한 수의 가치가 대략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략적으로? 네, 보통 흑이 귀를 차지하면은 뭐 10집 정도는 봐주죠. 10집을 잘 안 봐주는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만 10집이라고 보면은 안팎으로는 그냥 쉽게 환산하면 20집이네요. 뭐 20집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이 흑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과의 역으로 가치는. 최소한 20집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소한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이것도 주위의 배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백이 와 있느냐, 네. 흑이 와 있느냐, 또 이쪽에 어떤 배경이 펼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봐주면 20집일 것 같고요. 안팎으로요. 끝내기는 보통 어떤 끝내기가 몇 집의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초반에는 이런 가치 환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네. 예전에도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치수 인간과의 치수가 뭐 얼마나 되느냐, 뭐 정선이냐 또는 2점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가대표 어린 선수들 중에서 좀 이제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실험을 삼아서 흑이 2점을 깔고 흑이 2점을 놓고 덤을 20집을 제공하는 그 연습 바둑을 한번 실험 바둑을 둔 적이 있는데 그건 백이 엄청나게 유리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2점의 가치가 20집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론에 따르면은 지금 흑이 이제 호선일 경우에 흑이 먼저 두고 6집 반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수의 가치가 6집 반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론에 따라서 그럼 2점이면 덤을 13집 정도 주면은 적당할 것이다. 이론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네. 이런 이론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흥미롭네요. 네.
이게 두 점의 가치가 몇 집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20집은 확실히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재밌었던 것은 한 5판 정도를 그렇게 뒀어요. 흙이 2점을 놓고 덤을 20집을 이 백에게 주는 바둑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판은 반면으로 백이 이긴 바둑이 나와서 물론 초속기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지금 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흙이 미는 것과 한 칸 뛰는 것, 날일자 세 가지 다 가능할까요? 다 가능하죠. 이 느는 수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이 수도 예전에 두어진 바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많이 두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는 수의 의미는 뭐 최근에도 많이 두어지지만 빨리 선수를 잡고 싶은 거예요. 음, 날일자를 두면 후속 수단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를 흙이 손을 빼고 삼삼을 침투했기 때문에 양걸침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백의 의도고요. 그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지금 두어집니다. 그냥 밀어간다면은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네요. 백이 는 수는 선수를 뽑기 위한 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여기서 백이 젖힐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날일자로 두는 것도 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날일자로 두는 수, 여기서 느는 수도 간혹 두어집니다. 여기를 계속 둔다면 뭐 그동안 많이 두어진 수법인 이렇게 두고 끊는 수를 들 수 있겠고요. 느는 것도 역시 이제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날일자 두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역시 흙이 치받고 젖히면 계속 늘어서 두는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아마도 지금은 늘어서 둘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 한 칸이 더 밀렸어요. 원래는 젖히고 밀었을 때 날이자가 아니라 그냥 젖히고 손 빼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은 흙이 이 공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젖히는 후속 수단이 있다면 지금 이 수를 소홀히 하고 그냥 손을 빼면 하나 단수 쳐두는 것만으로 다음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가 돌이 3개면 백이 젖혀서 흙을 좀 괴롭히는 수가 있는데 이건 깔끔하게 집이 났어요. 아, 백에게 후속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싱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 늘고 밀면 뭐 또 늘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손을 뺄 수도 있고 뭐 늘어두는 것도 두텁습니다. 윤민중 선수의 기풍은 저도 이제 바둑을 본 지가 오래돼서 윤민중 선수의 직접 두는 바둑을 본 지는 오래됐지만 아까 대국전에 잠깐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전투형에 가깝다.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투형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승민 선수는 어떤가요? 강승민 선수도 전투적이긴 한데 상당히 실전적인 전투를 합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좀 모양에 구애받지 네, 않나요?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실전적이고 뒷심이 강해서 잘 무너지지 않고요. 아, 손을 빼고 우변으로 향합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화점 두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백이 반대로 두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얼마나 큰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백이 두면 정말 이 두터움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예전에는 한 칸 낮은 협공이나 아니면 두 칸 높은 협공을 많이 했잖아요. 네, 최근에는 안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칸 낮은 협공은 최근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두어지고요. 이 두 칸 높은 협공의 빈도보다는 지금처럼 화점으로 두는 수가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 이 두 칸 높은 협공의 경우는 좀 대형 정석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두고 늘고 이런 대형 정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두면은 좀 흙의 입장에서 바둑을 급박하게 두기보다는 이제 세력을 깨면서 좀 천천히 서서히 두어가자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정석으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흙 쪽에서 피하려고 한다면 뭐 이쪽으로 붙여도 백이 변화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래쪽에 백의 벽이 쌓여 있다 보니까 뭐 두 칸 높은 협공이나 이 한 점에 대해서 협공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히려 백돌이 언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백돌이
이런 곳에 왔을 때 이 하변 쪽 모양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협공도 겸하고 있지만 이 모양에 대한 견제도 겸하고 있습니다. 돌에 붙이는 방향이 어려운데요. 네, 여기 반대편을 붙이는 것도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죠. 정석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보통 공격하고 싶은 돌에 반대쪽을 붙여라라는 이제 바둑 배울 때 처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을 하려면 이 돌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죠. 그러면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돌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붙여서 물론 백이 지금 이렇게 삼삼 침투하면 이 돌은 살아갑니다. 이 돌은 살아가지만 대신 이 상변 쪽에서 대가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늘거나 붙여서 두는 것은 이제 흙이 원하던 대로 이 돌이 아주 좋은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그렇네요. 공격하거나 압박하는 데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이제 어디를 붙여야 되지? 사실 항상 고민이거든요. 초반에 맞아요. 여기도 그랬고. 근데 이제 아군이 있는 쪽에 반대쪽을 붙이는 것이 우선은 그래도 뭐 알기 쉬운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3점을 들어갔을 때요. 네. 또 선택의 기로인데 네. 반대쪽을 맞는 것은 별론가요? 예전에는 젖바둑 정석에서 많이 나왔죠. 이렇게 두고 이 정석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물론 이 한 점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방금 형태라면 백의 형태가 워낙 좋아서 왜냐하면 흙 모양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어, 흙의 모양도 좋지만 아까 그 정석은 역시 좀 사라진 정석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젖바둑에선 볼 수 있지만 호선바둑에서는 흙이 좀 꺼려진 정석이란 말씀이시죠? 네, 잘 나오지 않고요. 자, 윤민중 선수가 간명한 선택을 마다하고 지금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붙이고 있고 여기를 한 칸 띈 것은 이제 평소에도 두어지는 정석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돌이 없을 때도 간혹 두어지는 형태인데 지금 이것은 여기 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냥 모양 정리를 하고 간명하게 집바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벽을 이용해서 전투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 한 점을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흙은 빨리 이 한 점과 우상 쪽을 연결하는 수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수는 단단하게 입구자가 우선 떠오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백을 아래로 건너가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백이 아래로 눌렸거든요. 흙이 연결과 동시에 백이 이렇게 두터운 곳에서 백을 아래로 눌렀기 때문에 이건 흙이 만족입니다. 그럼 흙이 입구자 뒀을 때 백이 중앙 쪽 탈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뭔가 백도 이 약점이나 여기 빈틈을 헤집고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두터워지고 백은 아래로 돌리고 그 다음에 흙이 상변 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아주 통렬한 자리거든요. 백이 급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흙이 이런 상황에서 입구자 행마를 많이 하는데 네. 날일자 행마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날일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수에 연결하자라는 뜻. 연결만 되면은 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백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붙여서 끊는 수 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넘었을 때 흙돌이 여기 있으면 다음에 나래장마가 안성맞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선 흙이 한 수에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흙도 모양이 엷습니다. 반격을 당할 수가 있죠. 항상 날일자는 이 건너붙어서 끊어진 약점이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축이거든요. 절묘하게 축이네요. 네, 여기 흙이 축이 먼저 와 있어서. 그리고 당장 끊는 것은 이렇게 늘더라도 백이 급해서 축과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맞보기라서 백이 좀 무리로 보이고요. 그럼 날일자를 놓칠 때 백이 삼선으로 붙이는 수는 어떤가요? 네, 지금은 날일자보다는 삼선으로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뭐 여기를 넘거나 상변으로 향하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강승민 선수는 세계대회 본선 진출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배에서 세 번 진출한 경험이 있고요. 네. 작년에 LG배에서도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실력이 있고 삼성화재배 본선에서도 제 기억에는 뭐 탕웨이싱 선수도 꺾은 적이 있고 한 칼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강자들을 만나서도 자신 스타일로 이렇게 싸워서 부딪혀서 뭐 이기고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강자들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기사입니다. 네, 현재 한국 바둑 랭킹 24위입니다. 역시 튼튼하게 입구자로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중앙으로 흑의 포위망을 뚫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요. 네, 근데 형태가 녹록진 않네요. 이렇게 뚫고 싶은데 이 자리가 항상 급소입니다. 이쪽 나오는 것은 흙이 아주 좋은 형태로 차단이 되고요. 여기를 막아도 치받고 끊으면 역시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을 나가지 않고 넘는 것은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흙의 자세가 좋고 백은 이 세력을 활용을 전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아래로 넘어야 된다면 네. 아주 비효율적이죠. 지금 백이 나를 일자로 가면 흑이 막나요? 우선은 꽉 막고 버틸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어려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쪽 있는 수가 흙이 조금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백이 좀 불만 같아요. 이 자세가 너무 딱 보입니다. 지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강승민 선수가 사실 일감은 당연히 여기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리듬을 구하더라도 흙의 리듬이 너무 좋아요. 상변도 좋은 곳을 두었고 여기도 부분적으로 자체로 좋은 곳이고요. 백을 압박함과 동시에 흙의 연결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나아가서는 이 상변 백돌의 공격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네. 한 수를 두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겸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변 다가갈 때는 방금 보여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가요? 네, 일감이죠. 이렇게 두고 뭐 한 3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진행을 선택한다고 해도 흙이 아주 좀 뭐랄까요? 순풍의 돛단격이라고 할까요? 행마가 아주 리듬이 좋고 흐름도 좋습니다. 백은 좀 전투적으로 싸우자고 했지만 지금 2선으로 돌이 낮아졌죠. 이 돌들도 당장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바깥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는 형태고요. 반대로 흙은 여기 다가간 것도 좋은 자리. 이 자리도 원래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리듬을 타서 두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불만이 있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백이 일단 2선으로 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우하기 쪽에서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벽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수가 더 빛나는 수인 이유는 멀리 보면은 백이 이 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으로는 흙이 5수 두어져 있고 백이 돌이 6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은 흙이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백이 이렇게 참은 이유는 힘을 비축해두고 어디선가 전투가 벌어지면 이 세력을 이용해서 전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큰 모양을 키우거나 그런 것들을 원하고 이렇게 좀 참아둔 건데 지금 여기를 연결을 하고 나면 당장은 그럴 만한 공간이 안 보이죠. 흙을 공격할 수 있는 모양도 아니고 큰 모양을 펼칠 수 있는 형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이 두 수, 네, 이 세력 활용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날일자로 달릴 거였으면 이 수로 뭐 중앙 쪽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최소한 한 칸을 날일자로 두어서 나오던가 이 편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흑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신중하네요. 혹시 흙이 다가왔을 때요, 상편 다가왔을 때 네. 백이 찌르고 끊는 건 안 되나요? 음, 여기 말씀하신 네. 거죠. 우선은 백도 약점이 바로 노출이 되죠. 자충이기 때문에 사음선으로 단수 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각생을 하더라도 흙이 불만이 없습니다. 아, 각자 살게 되면은 흙이 불만이 있는 모양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백도를 흑도를 버리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중앙 쪽만 두터워지면 뭐 묘한 야, 수가 나왔네요. 정말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감도 안 잡히는 수가 나왔는데요. 백 보고 잡으라는 수일까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은 되네요.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신경이 쓰여서 잡으면 이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겠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꽤 약수거든요. 물론 흑도 약점은 완전히 보강이 됐지만 이제는 이 우변 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백도 이건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네요. 나와서 끊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네, 정말 이게 신경 쓰였다는 이야기로밖에는 풀이가 안 되네요. 아까처럼 귀 쪽과 수상전을 벌이는 수가 신경 쓰였다라고 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 독특하네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실전적인 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진행을 떠올렸을 겁니다. 네, 이 그렇죠. 붙이고 능수로는. 근데 막상 백이 나와서 끊으면 또 그게 결과가 좋게 그려지지 않았나 봅니다. 네. 굉장히 실전적인 기품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우변을 압박하는 수를 남겨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백이 사실은 여기 먹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물론 흑에게 단수 하나 허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흑이 득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이 안 됩니다. 흑이 뭐 끊는 수와 단수 치는 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근거는 스스로 없앤 꼴이기 때문에 흑이 나중에 오히려 엷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백은 단단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흙이 튼튼해지면 우변 쪽에 흙이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도 네. 성립하지 않을까요? 지금 흑이 노리는 것은 여기가 이제 정말 더더욱 좋아졌죠. 그 다음 한 수가. 아마 백은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쪽을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래쪽에 쌓여 있는 벽을 이용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곳을 당장 두지 않은 흙에 이 이선 붙인 수를 뭔가 응징하는 수이기도 하고 지금은 뭔가 날이자를 두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반대로 당하는 날에는 정말 이 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백이 아주 답답해지죠. 네, 다음 백의 선택지가 중요한 장면입니다. 과연 윤민중 2단이 어디를 선택할까요? 크라운 혜택의 본선 32강 13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강승민 6단과 윤민중 2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뜨거운 열정을 반팔로 보여주고 있는 네. 강승민 선수입니다. 12월 말이 다 돼가는데 반팔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었는데요. 아, 이 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흑이 상변을 두고 이렇게 되는 리듬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지금 흑이 여기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물론 붙이고 는수와 이수의 교환 자체는 뭐 지금 누가 득인지 모르겠는데 백이 여기 둔 수로는 중앙 쪽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둬야 돼요. 이거는 흑이 이 리듬이 나왔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오히려 백 뭐 미세 하나만 백 쪽이
기울어 있지만 이 수로는 중앙으로 나가는 게 적극적이고 또 이 벽을 이용하는 수였고요. 흙이 상변 쪽 먼저 가고 둔 게 득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수 말씀하시나요? 상변에 흙이 먼저 나를자를 두고 네네. 백이 이게 미니까 손을 뺐잖아요. 네 리듬이 아, 리듬인 거죠. 백의 근거를 없애두면서 벌리는 수를 네 음, 없애두면서 이렇게 리듬을 구한 거고요. 네. 상변 쪽에 백이 먼저 두면 벌리기 때문에 네, 교환하고 가는 게 좋은 흐름인 거네요. 네. 여기서 흙이 준다면 날일자와 두 칸이 떠오르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뭐 날일자가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근데 백이 이렇게 가만히 한간 뛰는 수는 둔탁해 보이지만 이렇게 받으면 다음 바로 삼삼은 침투하겠다. 여기를 모양을 흙으로 하여금 두 개 만들어서 삼삼 침투를 하겠다라는 아마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싫다라고 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변칙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멀리서나마 여기 힘을 실어서 이제 백도 깊숙하게 침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버티는 수죠. 어찌 보면 귀도 지키면서 이돌에도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네, 능수타진이죠. 이렇게 두면 흙도 이제 단단해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근데 백도 다른 수는 잘 떠오르진 않네요. 네.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백돌이 이제 이런 곳에 이어서 제가 이제 쌀 문제를 하나 백선이 되면 원래는 여기 이제 젖히고 2단 젖혀서 패를 하는 수단은 언제나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백이 여기까지 치중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까? 네, 그냥 느는 거는 쭉 일선 따라서 갈 수가 있죠. 한번 가볼까요? 네. 쭉 일선 따라서 갈 수가 있고요. 아,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흙이 젖히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이었네요. 일선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 아, 연결이 된과 동시에 흙의 네. 긍도가 사라집니다. 그렇네요. 근데 실전은 이어서 이 수는 이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고 바둑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상기 사화를 봤을 때는 2의 1의 묘수를 노리는 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수가 있습니까? 또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이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사활이 걸리더라도 백은 젖히고 2단 젖혀서 패를 하는 수가 최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야 백도 근거가 한눈이 확실히 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귀의 사활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혹시 차후에 백이 호구를 받으면 흙도 호구로 둬서 팩을 네. 노리는 게 좀 신경 쓰였을까요? 이게 약간 신경은 쓰이는데 근데 이수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패이기 때문에요. 또 중앙 쪽으로는 상당히 악수를 두면서 패를 정말 비상수단으로 들어와야 되는 수법이라서 쉽지는 않아요. 그냥 붙였으면은 거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쉽게 둔다면 3-3 침투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수도 이제 임기응변으로 두어지죠. 바깥쪽으로 받으면은 3-3 침투 했을 때 흙이 이쪽으로 막은 결과와 환원이 되기 때문에 흙이 안으로 막는다면 이렇게 두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뭐 이선 저공 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리자로 바로 나간다든지 이런 행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이 흙이 4칸 사이를 침투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강하게 둔다면은 뭐 여기나 또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전투겠네요. 네, 우선은 백도 여기 강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뭔가 백은 두 곳을 모두 수습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흙은 이 돌만 단단하면은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흙은 단곳마고 백은 양곳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네, 백이 좀 고생일 것 같아요. 그 변화는. 지금은 알기 쉽게 3-3 침투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요. 이수가 좀 백이 뭔가 주도권을 차지를 하고 정말 붙여가네요. 차지하고 이 벽을 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사실 이수가 백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백이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반대로 그 기회를 백이 놓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흑 1분 남았습니다. 네, 또 뒤쪽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빠진 수를 많이 듣는데 지금 네. 꽉 이은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집을 차지를 하느냐 또는 더 단단하게 두느냐의 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백의 근거를 뺏는 것을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어 있으면 백이 듣는 게 없죠. 아까 흙이 늘어서 받는 것은 백이 미는 수, 날일자 여러 가지 바깥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은 백이 활용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벌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있느냐 느느냐도 상황을 봐서 이 백의 근거를 뺏어야 될 때는 늘어서 두면 되고 또 집으로 이득을 볼 때는 늘어서 두면 되고 지금은 이제 백의 행마를 좀 불편하게 하고 좀 더 단단하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공 비행 가네요. 사실 여기를 늘어서 두었을 때 제가 이수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은 당장 날인자로 덮어 씌워도 백이 상당히 갑갑하다고 봤거든요. 늘었을 때는 이제 이수가 없죠. 지금 저공 비행이 성립합니까? 똑같이 씌워가면 어떨까요? 이제 백이 살 수는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면은 사는 수는 가능하니까요. 아까는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위험했다면 지금은 사는 것 가능하고 이쪽에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선제 공격을 갑니다. 지금 백이 입구자 네, 두면 20초 연결 끊을 수 남았습니다.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네. 네, 끊을 수는 있는데 백도 상당히 겁나는 작전인 것이 이 두 점은 잡지만 여기가 다 잡혀요. 네. 그러네요. 소탐 대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손 뺀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 흙이 한 번 더 잡으러 오면 그때는 정말 이 수단을 펼칠 수가 있죠. 여기 하나 미리 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점도 잡고 여기도 어떻게든 수습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흑 1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지금 날일자의 연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후수로 받기는 날일자 이 저공 비행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냥 소극적으로 받은 느낌이라 어떨까요? 기분 같아서는 지금도 여기를 덮어 씌우고 공격을 하고 싶거든요. 흑 20초 남았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꾸준히 바둑 리거로 활약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승률이 작년과 올해 모두 다섯, 50% 여섯, 네. 넘었습니다. 7, 8. 랭킹도 높은 편이고요. 다만 올해 조금 아쉬운 것이 랭킹에 비해서 120초 인상적인 남았습니다. 활약을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바둑리그에서의 안정적인 승률도 중요하지만
뭔가 세계 대회라든지 굵직굵직한 기전에서 임팩트 있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네. 10초 남았습니다.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적인 내용의 경기를 펼친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기사들이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네. 강 선수가 랭킹 높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100 일단 자세를 잡았고요. 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붙여서 끊는 수 또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끊는 수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구친 수는 오히려 흙이 이렇게 두기 좀 쉽게 만들어준 의미가 있거든요. 10초. 하나, 막으면 둘, 셋, 아주 자연스럽게 이 연결과 동시에 여섯, 흙의 일곱, 근거가 탄력적이 되죠. 그 수도 두려면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막는 것이 집으로도 그렇고 120초 뭔가 좀 더 남았습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마인데요. 이 수의 문제는 10초. 나중에 여기 100이 지금 안 두고요. 나중에 여기 100이 중앙에 두다가 중앙이 여섯, 네, 단단해지면 흙 20초 직접 이런 남았습니다. 식으로 끊어가는 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반수 정도는 놀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120초 남았습니다. 그냥 붙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누가 봐도 흙이 손해봤죠? 여기 흙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100은 아주 좋은 곳에 갔고. 셋, 그러니까 넷, 막은 수는 다섯, 그냥 둬야 됩니다. 여섯, 일. 네, 이렇게 될 거였다면 흙이 중앙에 120초 막아놓은 수가 남았습니다. 큰 의미가 없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흙이 한 수는 아니지만 약간 반수 정도 네. 네, 애매한 곳에 돌이 위치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쉽네요. 그렇죠. 그냥 붙이고 막는 수도 가능했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흙이 느리죠. 흙은 안정적인 근거를 얻은 다음에도 여기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은 아주 좋은 행마를 했고요. 자, 아주 큰 곳을 두었습니다. 그 자리는 100이 막았더라면 다음에 딛는 수가 많았던 자리인 네, 거죠? 엄청나게 큰 자리죠. 120초 지금은 남았습니다. 100이 여기를 받는 건 느리고요.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요? 왜냐하면 이 100이 지금 중앙에 날일자한 수가 느려 보이지만 두터운 수이기 때문에 이 두터운 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붙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막는 자세가 두텁거든요. 흙이 안에서 좀 뭉치는 느낌이 있죠.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여기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두는 건 좀 심심해요. 이거는 네, 거기까지 가는 네. 게 절대입니다. 이 날일자의 체면을 살리는 수이기도 하고 또 여기를 먼저 두었기 때문에 하나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이 싸우자고 하는 것도 100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응원군이 미리 와 있죠. 흙이 방금 입구자한 수는 100이 이선 치중하는 수를 좀 효과적으로 방어한 수라고 봐야겠죠? 네, 이 뭐 옛날부터 많이 두어진 정석인데 안 두면 치중 가는 수가 있죠. 지금은 호구 모양으로 끊는 수를 방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흙이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흙이 마음 좀 잡고 싶은데 넷, 참아야 다섯, 될까요? 여섯, 네, 일곱,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여덟, 어떻게 두죠? 아홉, 독특한 참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은 것 같기도 한 아니, 수가 나왔어요. 독특한 수인데 상당히 사실 강수의 느낌은 있거든요. 밀면 2단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두 점을 잡고 정리를 하겠다. 120초 이렇게만 되면 남았습니다. 흙의 의도대로 된 겁니다. 100이 이 의도를 거스르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10초. 시간이 하나, 짧긴 짧네요. 둘, 셋, 한 칸 뛰는 건 네. 어떨까요? 다섯, 한 칸 뛰어도 여섯, 지금 어딘가를 나가 일곱, 끊겠다는 뜻으로 여덟,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흙 날일자를 20초 두네요. 남았습니다. 흙이 또 붙여가면 어떻게 둬야 네. 될까요? 120초
백에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또 애매한 것이 여기를 두고 싶은데 여기를 젖히고요. 이 10초. 절묘하게 하나, 축이네요. 아, 그게 둘, 축입니까? 셋, 넷, 밀어둔 수가 다섯, 있어서 지금 축이 여섯. 성립을 합니다. 7, 아, 그러네요. 이거는 흙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젖히는 순간 백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면 젖히는 단수를 쳤을 때 이거 절묘하게 축이 돼요. 이쪽이 아니네요. 10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축이네요. 네, 지금 여섯. 축의 형태가 되거든요. 일곱, 이거는 백이 이상하죠. 축으로 잡히면 이상합니다. 아, 축을 120초 못 봤을 것 남았습니다. 같은데요. 보통 축이 진행 방향에 네 돌이 많으면 축이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축으로 잡히면 영 이상한데요. 설마 아, 거기에 끊는 수가 야. 된다라고 봤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축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착각한 건 아니죠? 네, 축인데요. 축이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형태의 축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축이 안 될 수도 네네. 안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서 축이에요. 네, 위로 끊으면 축이죠. 만약에 축이라면 지금 이 수들이 뭐죠? 이 끊는 수는 나가는 수가 될 때 두는 수잖아요. 흙 1분 남았습니다. 어, 축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축 진행 방향에 백돌이 많거든요. 네, 여기 백돌이 와 있고 축을 착각할 수도 있고 저도 시합에서 축을 착각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자,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착각이라면 101분 남았습니다. 타격이 큰데요. 수상전은 안 될까요? 수상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잘해야 픽이고요. 뭐 물론 흙이 백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넘자고 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점을 잡혔다는 것 자체가 흙이 상당히 두터워졌고 백이 흙을 잡는 그림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아, 이거는 각생이 되더라도 백이 좀 불만으로 보여요. 잡으러 가는 것은 안 될까요?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독수를 펼쳐야 되는데 백이 당장 안형이 없다 보니까 이 패를 이겨야 잡을 수가 있죠. 팩감은 흙이 오히려 많습니다. 여기에 공격하자는 팩감도 있고 자체로 살자고 하는 자체 팩감도 있고 해서요. 이거는 백의 뭔가 작전 실패로 보이네요. 근데 윤민중 선수 두는 걸 보면 축을 착각했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두려고 둔 것 같긴 해요. 너무 이 표정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축을 먼저 잡히고 이렇게 이 선으로 둔다? 뭔가 백이 더 좋은 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승민 선수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네, 개성 넘치는 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거기에 그렇게 이꾸질하던 수가 있었군요. 네, 급수 왔을 때 이수 괜찮은 임기응변이네요. 윤민중 선수는 여기 끝는 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끝는 수가 된다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네, 축장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은 이제 축이 안 되겠죠. 이렇게 단수 쳐도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되고 지금 이 수가 중요한 것이 뭔가 빨리 급박하게 백은 네. 아, 그렇죠. 급박하게 끝나갑니다. 판을 만들어 가야 되고 실리는 흙이 많거든요.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면 집으로 쫓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좌상기 쪽에 흑돌은 살아있는 사활인가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흙이 언제든지 이수를 선수를 하면 살아 있습니다. 이수가 선수가 들으면 100% 살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더더욱 뭔가 급하게 만들어서
이도를 흙이 교환을 하기 전에 뭔가 변화를 꾀하자는 거죠. 또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축 장문 모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는 게 최선이라면 역시 계속 급전이 되는 겁니다. 냉정한 수고 좋은 수네요. 끊는 것은 축으로 잡히니까 백으로 하여금 늘게 만들고 이렇게 행마를 하는 또는 이쪽으로 나와서 행마를 하는 수입니다. 흙은 기회가 될 때, 이 돌이 안전할 때 빨리 이 입구자를 이제 해두어야 사활 걱정이 없는 거고요. 입구자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당장 안 해도 괜찮긴 한데요. 여기를 젖혔을 때 이렇게 두거든요. 치중 오면 입구자가 안 돼 있으면 입구자가 돼 있는 거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살아있죠, 막아서. 네,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두어서 옥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금은 당장은 잡으러 올 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입구자 가는 수가 선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살아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선수가 듣지 않으면 젖혀서 잡히는 형태고요. 백이 막는 것은 절대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원래는 절대인데 약간 지금 망설이는 게 막으면 흙의 행마가 쉽거든요. 이렇게 네, 나가는 1분 순간 남았습니다. 백도 사활이 언젠가는 걸리잖아요. 아직 미생이죠. 지금 이 그림은 계속 난전인데 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두기 편할 것 같아요. 흙은 상변돌은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돌만 수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백은 이 네, 석점도 1분 움직인 남았습니다. 이상은 계속 행마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흙이 하나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면 이런 곳에 돌이 오는 순간 또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다 보면은 이 돌도 아직 미생이에요. 백이 약간 바쁘거든요. 흑돌보다는 네, 백돌이 1분 미생돌이 남았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네. 더 바쁘겠네요. 흙은 이 하나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백은 세 군데 모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바쁜 형세입니다. 그래도 흑도 못 사는 돌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두기가 어렵겠어요. 네, 상변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상변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고 아, 그쪽은 살아있나요? 네, 백이 이어도 언제든지 치받으면 살아있는 형태라서요. 네. 이 돌만 잘 수습을 하면 되고요. 여기 띈 수는 그래서 뭐 이런 곳에 두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흙이 막으면 이 돌이 살아감과 동시에 백이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내밀어서 흑돌을 차단하면서 곧만은 동행하자라는 격언대로 어찌 됐든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그려지던 간에 이 돌은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흙집이 한 40집 정도 나 있거든요. 백은 사실 집으로는 좀 나중에 뭐 이런 곳에 백돌이 오면은 집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나 있는 집은 한 20집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하중항에서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바둑은 흙이 좀 편하네요. 지난 16강전을 돌이켜보면 다크호스로 꼽아주신 네, 문민종 선수와 네, 또 하나의
또 문종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두 선수 모두 아쉽게 패하긴 했고요. 또 네, 제가 이제 20초 박상재 선수 남았습니다. 이야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그만큼 어리고 아직 정말 베일에 쌓인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셋, 사실 저는 네. 이제 이름은 알고 다섯. 있었지만 바둑을 오랫동안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는데 네. 다들 실력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거기를 손을 놓습니까? 뺐는데 선수라고 본 걸까요? 아니요, 선수일 리는 없고요. 이 5점을 살리는 순간 이쪽이 갈라지면 괴롭다라고 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잡혀도 이거는 백이 싱겁죠. 백이 역시 실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변 쪽은 101점 끊기는 수가 있어서 잡으러 가기 힘든 상황인 건가요? 네, 상변은 백이 두면 흑도 치받아서 사는 수가 언제든지 있고요. 네. 흙이 다소 편한 가운데 중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프로필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결이 첫 대결이고요. 랭킹이 강희준 선수가 24위네요. 네. 자, 강세민 선수 올해 성적이 아마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윤민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지켜봐야 할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자, 흑이 120초 기분 좋게 남았습니다. 5점 제압을 하면서 좌변 쪽 공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이 호구로 선수를 통해서 백이 살아두었고요. 이제는 10초, 하나, 어느 정도 중반전 셋. 정리가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종반으로 갈 것 같은데 집을 한번 볼까요? 흑이 집이 많아요. 이곳이 최소한 20집 이상 나 있고 25, 30, 40, 45집은 착실하게 나 있거든요. 120초 45집 남았습니다. 이상 나 있습니다. 100은 10초, 하나, 둘, 지금 뭐 셋. 이런 곳을 와야 먼저 와야 지금 집으로 뭐 조금이나마 불리하나마 집으로 버틸 수 있는 형세인데 흑이 선수란 말이죠. 흑이 이곳에서 선수로 모양 정리를 하고 이런 날일자 정도 오면 백이 뭔가 집이 불어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흑이 확실히 두기 편한 국면이에요. 120초 남았습니다. 방금 백이 이은순 선수라고 봐야겠죠? 나와 끊는 수 보고 있고요. 백은 계속 버티는 행마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흑으로 하여금 오히려 흑이 화를 내주면 이건 고마운 거죠. 뭔가 시비거리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끊기는 순간 백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부자 몸조심이죠. 흑은 빨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바둑은 상대에게 뭔가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판을 좁히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집이 많을 땐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윤민중 선수 승부수가 버티네요. 나오네요. 네. 지금은 올바른 선택 같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 자리가 너무 빛나는 데다가 여기 당하면 판이 좁혀져서 실리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그냥 이대로 끝내기까지 가서 그냥 이대로 지는 바둑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한 수였고 네, 좀 열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상당히 괴롭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곳 나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갈라가면 이 돌이 도망가는 사이에 어차피 또 우변 쪽이 축소되거든요. 백의 집 모양이. 백돌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흑이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역시 유리한 입장에서는 판을 좁히고 백이 집이 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좁혀 들어가면
점점 승리에 가까워지니까 아, 이쪽으로 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늘어서. 모자 씌우는 건 좀 가감해 보였을까요? 아, 이렇게요. 네. 이거는 이제 잡으러 가는 공격이네요. 잡으러 가는 수가 먼저 떠올라서. 네. 뭐 이렇게 두면 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도 뭔가 아, 네, 나도 여기서 끊길 수 있으니까요. 네, 승부를 걸어오겠죠. 이 완급 조절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완급 조절 어렵고 그래서 형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여기서 강승민 선수의 입장에서 형세 판단이 안 되면 내가 불리한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할 수도 있죠. 반대로 불리한데 잡으러 가야 되는 장면에서 형세 판단이 안 되면 이긴 사람처럼 두다가 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 그래서 잡으러 간 쪽이 잡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나를 일자인바가 나왔는데요. 흙이 찌르면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두겠다는 뜻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죠, 우선은. 그리고 흙이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사실은 중앙을 뚫어버려도 흙이 공격의 대가는 충분히 구했습니다. 흙이 중앙이 두터워지는 순간 그냥 끝내기로 가더라도 흙이 남는 형세이기 때문에요. 흑 1분 남았습니다. 되게 묘한 행마가 나왔는데요. 이제 밀어주기는 싫다는 거죠. 계속 뒤를 밀어줘봐야 백은 계속 공배. 흙은 자연스럽게 두면서 우변 쪽 집 모양이 없어지고 이런 흐름이 싫다라는 뜻이고 강승민 선수도 그냥 지금은 빨리 정리를 하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잡으러 갈 생각은 별로 없는 거네요. 네. 임민희 20초 선수가 남았습니다. 24등으로 막차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턱걸이. 지난 대회에 아쉽게 예선 탈락해서 10초. 첫 본선이라 하나, 기쁘다고 인터뷰한 바가 둘, 있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 고등학생의 여덟.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자, 또 나를자는 나를자로 응수했네요. 이제 나와 끊는 거는 백도 어렵거든요. 여기가 항상 흙이 찌르고 찌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행마를 하기는 어렵고요. 백도 뭐 밀어서 빨리 연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입니까?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백은 10초. 뭔가 하나, 분란을 둘, 일으켜야 되고 셋. 네, 흙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백은 그냥 정리되고 이게 후수로 살아가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어디든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되고 강하게 둘 수 있으면 강하게 둬야 되고 계속 좀 변화를 일으켜서 어렵게 끌어가야 되고요. 흑 20초 반대로 흙은 남았습니다. 쉽게 판을 좁혀서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 손바람이 날 때가 있어서 10초. 네. 하나, 둘, 계속 공격을 하고 셋. 싶어요. 네. 이게 그렇죠. 타협하기가 다섯. 싫거든요. 여섯, 그래서 형태 판단이 참 필요한데 여덟. 또 형태 판단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흙이 방금 둔 수가 이제 형태 판단 된 수라고 봐야겠죠. 이제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정말 안전한 느낌이 나죠. 사실 백이 끊어오는 수를 방비를 한 느낌은 있는데 느려 보이지만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빨리 선수 잡고 여기 젖혀 있고 싶을 겁니다. 엄청 크거든요. 그 자리가 반상 최대의 끝내기인가요? 네, 지금은 가장 크네요. 백도 여기 후수로 지키는 것은 젖혀 있는 수 당하면 그냥 집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끝내기를 하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백 20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는 것도 선수인가요? 그 수는 괜찮아 보이네요. 나오는 수를 보면서 이 대마 연결도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다음에 나온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어떤 식으로든 10초. 보강을 하나, 해야 할 텐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흙이 뜨는 수 여기가 빨리 결정되고 나서 미는 수 그리고 이 젖혀 있는 수 양쪽 모두 크거든요. 거의 다른 곳은 정리가 많이 120초 됐습니다.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 20초 남았습니다. 사실 이 바쁜 와중에 거기 두고 있고 싶지는 않은데 흙이 안 받아도 돼요. 지금 아, 지금은 손빼 되나요? 손 빼도 되죠. 여기 하나, 다음 수가 없지 둘, 않습니까? 셋, 지금은 넷, 흙이 뭐 밀거나 여기 다섯, 젖혀 있거나 여섯, 일곱, 여덟. 네. 사실 백이 바쁜 와중에 백이 선수를 잡아서 20초 끝내기를 남았습니다. 서둘러도 뭔가 백이 집이 많은 바둑은 아닌데 지금 흙이 또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두었거든요. 10초. 하나, 지금 둘, 밀어간 셋, 수가 집으로 더 넷, 큰 자리란 다섯. 말씀이시죠? 흙 20초 남았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크지만 여기를 막으면 뭔가 변수가 중앙 쪽에 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수도 상당히 큽니다. 다음에 10초. 젖혔을 때 하나, 여기 나오는 둘, 수도 보고 있고 셋, 이쪽 약점도 넷. 보고 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자리 주네요. 네, 그 자리만 선수로 들으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것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10초. 두어도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네. 셋, 이거는 공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막으면 단수를 칠 때 이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보통은 한 칸 띄어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조심해야겠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셋, 넷, 뭐 한 수 잘못 뒀다가 그냥 바로 여섯. 바둑이 끝나니까요. 네, 이번엔 뭐 실수 안 하겠죠. 실수하기 쉬운 자리 같아요. 사실 깜빡할 수도 120초 있거든요. 남았습니다. 이 다른 모양 보면 한 칸 띄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좋잖아요. 네. 2에 1 딱 급소에. 여기 뒀다 그냥 바둑이 바로 역전돼 버리죠. 그렇네요. 10초. 조심해야겠네요. 하나, 이때 어떤가요? 여기도 이은 안 되나요?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응수타진인데 있는 것은 시끌시끌해집니다. 여기를 붙이고 집을 내는 건 바로 단패가 나고요. 그러네요. 10초. 하나, 여기를 막아도 이거는 셋, 완생의 넷, 형태가 아니에요. 다섯, 이건 어떤 여섯, 형태인가요? 나중에 백이 이으면 여덟. 결국은 흙이 이 넉점을 따내고 다시 패를 들어가야 되는 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120초 방금 본 것처럼 한 줄 낸 거네요. 네, 정수고요. 강승민 선수가 뭔가 아쉽다는 표정, 괴로워하는 표정이지만 당연한 수인데, 네, 흙 20초 남았습니다. 당하는 기분이 좀 들었을까요? 네, 역시 빠진 수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젖혀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이네요. 120초 젖혀 있는 게 남았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백이 여기를 이제 안 받고 이쪽으로 넓혀가는 게 싫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받게 만들고 위쪽에서 깎고 10초. 하나, 아래 또 젖혀 있고 아주 현실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선수 잡고 끝내기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세민 선수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바둑을 잘 두고 있네요. 네, 윤민중 선수는 흙 20초 뭔가 남았습니다. 강하게 두어야 될 곳 그리고 승부처 이런 곳에서 조금씩 이제 무딘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강승민 선수는 전체적으로 큰 실수 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두고 있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윤민중 선수는 이쪽에서의 작전 실패가 사실 그때는 어려운 바둑인데 이제 축으로 잡히고 10초. 사실 하나, 그게 축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뭔가 힘을 써봤지만 또 잘 안 통했고 강세민 선수가 입단도 빨리 했고요. 20초 또 남았습니다. 입단한 바로 다음 해에 삼성화재의 본선에 올랐고 또 바둑리거로 빨리 뽑기도 했고요. 네,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10초. 하나, 두각을 드러냈던 둘. 기사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지난 대회는 일곱, 4강까지 여덟. 올랐는데요. 이번 대회는 좀 더 열심히 120초 있겠죠. 남았습니다. 뭐 대회를 참가하면 누구나 이제 우승 욕심이 있겠죠. 거기는 근데 무슨 뜻일까요? 백이 연결이 10초. 끊어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20초 부분적으로도 남았습니다. 왜 뒀는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거든요. 지금 둘 필요는 그리고 나서 이쪽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10초.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도 별로 득은 없을 것 같아요. 이 20초 교환들이. 남았습니다. 흑이 굳이 당장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백이 어차피 여기 후수로 둘 일은 없었으니까.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얇은 자리예요. 남았습니다. 양 선수 자리라고 봐도 될까요? 백이 도는 거는 절대 선수는 아니니까요. 거의 네. 흑의 권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흑이 두는 거는 거의 절대 선수니까요. 네. 아낄 이유는 없겠네요. 네. 지금 대략 반면 10집에 뭐 흑이 둘 차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20초 아니지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세한 차이는 네. 아니네요. 백이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느낌. 보통 이런 바둑은 끝내기까지 가면 네. 10초 몇 집 하나,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건 이제 정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 운행을 하느냐, 최선의 일곱, 끝내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아홉. 버팁니다. 패를 들어갑니까? 네. 이대로 가면 불리하기 때문에 패를 걸어갑니다. 백감은 어느 쪽이 많을까요? 그런데 중앙 쪽에 백돌이 끊어진 약점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백이 패를 지는 순간 여기 끊기는 약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끊어가는 게 흑도 자충이에요. 있고 끊는 게 이곳으로 듣거든요. 네. 흑이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우지끈 끊어가면 이거는 뭐 모르는 승부가 돼버리죠. 방금 백이 둔 수는 팩감인가요? 백감입니다. 여기는 끝내기도 경험하고 있고 나중에도 사실 젖히고 이렇게 두는 끝내기가 있어요. 끊으면요? 끊으면 여기 단수잖아요. 네, 이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끝내기 겸 백감입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좋은 백감이 나왔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 20초 남았습니다. 네, 옆에 걸어간 것은 지금은 잘 버티는 수네요. 그냥 후수로 연결해서는 정말 판이 10초, 점점 좁혀지고 하나, 있잖아요. 둘, 셋, 넷. 이 패를 백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전체 흑의 안형도 아직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은 연결하지 않고도 사는 형태고요. 패를 걸어간 것은 적절한 버팀입니다. 흑도 아주 노련하게 팩감을 쓰고 있죠. 101분 남았습니다. 다음 젖히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백이 받아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받고 백도 계속 이 팩감을 써가야 될 겁니다.
음, 팩감이 몇 개 없네요. 여기 두 개는 나오는데 그 다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흙은 이 팩감이 얄미운 이유가 이렇게 받으면 집으로 자체로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 건 팩감이 두 개가 더 나와요. 아, 그래서 고민했군요. 네, 고민스럽고 참 얄밉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수는 역시 막으면 안 된다는 네, 뜻이죠? 역시 팩감이죠. 이렇게 늘면 지금 이렇게 된 수가 오히려 늘면 이쪽으로 팩감을 쓰겠다는 아.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120초 남았습니다. 네, 근데 강승민 선수 응수가 탄탄하게 받으면서 상대한테 기회를 잘 안 주네요. 이 수도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나중에 혹시 패를 지고 또 혹시 백이 이쪽으로 뭐 잡으러 오는 그림이 나올 때도 여기 돌이 있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백이 끊는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성 잘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표정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표정은 사실 표정이 많이 드러나는 기사들도 120초 물론 있지만 남았습니다. 네, 표정으로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상기 10초. 뒤는 하나, 양보하고 둘, 이렇게 중앙 셋, 쪽을 두었습니다. 네, 여기 다섯, 이윤수가 없기 여섯, 때문에 일곱, 집으로도 크고 여덟. 두텁습니다. 따내면서 백이 연결하지 않고도 집으로 득을 보면서 살기는 했지만 흙이 중앙을 제압하게 되면 뭐 그냥 정말 나리자로 소박하게 제압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우상기에서 잃어버린 만큼 중앙에서 또 득을 받거든요. 흙이. 완급 조절을 잘하네요. 딱 그 바둑이 이제 내 우세로 됐다. 내 우세로 이 수중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주 탄탄하게 마무리를 잘합니다. 강시민 선수가 운전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운전인가요? 이거 뭐 안전운전의 한 수가 나왔네요. 네. 120초 남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집으로만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싶기도 하고 제가 흙이면은 지금 많이 좋다고 생각해도 이수부터 먼저 10초. 떠올렸을 것 같은데 하나, 가장 변화를 최소화하고 넷, 상대가 싫어할 만한 다섯, 수거든요, 이게. 네. 여섯, 왠지 일곱, 운전 스타일도 이렇게 여덟. 안전할 것 같아요. 일단 백이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흙이 20초 아니요, 지금 남았습니다. 집 차이 좁히기가 좀 쉽지 아. 않네요. 그렇군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많이 당하긴 120초 당했거든요. 사실 남았습니다. 이수 그리고 이수 모두 정말 안전만 추구하는 안전운행의 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집 차이가 좀 나요. 10초. 하나, 백이 여기는 와야 되거든요. 넷. 뭐 이런 수 선수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20초 남았습니다. 오고 나서 집을 세보면 10초. 하나, 둘, 백집이 한 45집 셋, 정도? 넷, 다섯, 45집 정도 여섯. 나거든요. 일곱, 여덟. 120초 남았습니다. 딱 그냥 흔히 말하는 반면 10집은 흙이 이겨 있고 이제 흙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는 근데 백이 잘 됐네요. 여기는 확실히 백이 잘 됐습니다. 흙이 정말 최소한으로 작게 잡았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는 백이 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지는 되기 전에 흙이 좀 유리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좁혀지진 않는 거로군요. 네, 흙이 지금 안전 운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수치고 이렇게 느나요. 흙이 20초 남았습니다. 진짜 최대한 잘 됐네요. 여기는 흙이 정말 4점 잡을 사이에 4점 버린 고기값은 충분히 100이 얻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금 흙도 놓여지니까 흙이 2선 빠지는 수가 생겼네요. 네, 바로 보이죠. 100도 아마 여기는 두어서 사는 20초 정도겠고요. 남았습니다. 이쪽도 크고 100이 하나 쳐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는 게 되면 또 괜찮네요. 윤민준 20초 선수가 남았습니다. 사실 중반 이후로는 잘 버티고 있는데 뭔가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역전까지는 안 보인다는 게 좀 네. 아쉽네요. 하나, 이 수도 좋은 수예요. 셋, 넷, 자연스럽게 다섯, 모양 정리가 되거든요. 일곱, 그러네요. 여덟, 아홉. 흙이 20초 남았습니다. 100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그래도 잘 두고 있네요. 여기서 체수도 좋습니다. 계속 네, 득을 보고 있어요. 저는 16강전에서 박정환 선수와 문종 선수 대국이 굉장히 손이 떨렸거든요. 네. 그 바도 굉장히 미세했잖아요. 네. 또 문민정 선수가 변상희 선수에게 물론 패하긴 했지만 거의 승리 진출가 갔던 네, 분위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이사들이 실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대회가 아니면 젊은 기사들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기회인 만큼 윤민주 단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좌변 쪽에 백이 단수 치는 거 선수하는 건 손해는 아닌 거죠? 네, 여기 크죠. 왜냐하면 120초 남았습니다. 흙의 여기서의 정리가 또 좀 미흡했던 것은 백이 집 날 거 다 나고 백이 선수를 잡았어요. 원래 흙이 뭔가 제대로 두었으면 여기서도 선수를 잡아서 역끝내기 둘 수 있었거든요. 셋, 그러면 차이가 아마 좀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백이 또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네, 큰 자리 두었습니다.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흙의 안전운행과 백의 이 좋은 응수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차이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좌변 쪽에 백이 한 칸 뛰니까 흙집이 많이 줄었네요. 네. 이게 그냥 단수치고 손 빼는 끝내기 다른 곳에 큰 곳이 있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단수치고 나면 그 다음 끝내기가 사실 별게 없거든요. 더 이상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은 10초, 이렇게 하나, 두어서 여기를 둘, 백이 셋, 입구자 가는 것까지 선수니까 다섯, 다른 곳에 큰 끝내기가 여섯, 없다면 지금처럼 두는 게 득입니다. 여덟. 네, 백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과연 이 레이스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아직 바둑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 13번째 경기입니다. 셋, 강승민 선수와 윤민주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우상 느는 수와 막는 수를 하나씩 차지했고 남았습니다. 이쪽 맞습니다. 이제 정말 잠깐 내기밖에 안 남았네요.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 10초. 하나, 둘, 셋, 백이 딱 45집 다섯, 정도 나네요. 45집. 흑이 우하, 하변, 중앙까지 딱 45집 정도 나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기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2, 13집 정도 차이 같네요. 그냥 차이가 계속 좁혀지질 않네요. 흑이 안전운행을 계속 했는데도 셋, 넷, 사고가 안 나네요. 네, 여섯, 딱 그 정도 차이에서 여덟, 좁혀지질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백이 우상기 패도 이겼고요. 또 중앙 쪽에 백집이 꽤 났거든요. 네, 그래도 차이가 좁혀지질 않네요. 흑이 안전운행하면서 그래도 여기 9집 벌었고 하변도 계속 잠식해 들어가면서 네, 하변이 백이 중앙집이 난 대신 하변이 깨지고 네. 흑집이 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승부는 사실 이 5점 잡힌 상황에서부터 흑이 계속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판을 잘 좁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백 20초 남았습니다. 크라운 혜택의 예선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크라운드 연수에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는 특이하게도 바둑대회뿐만 아니라 당구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연락이 안 하는데요. 이 크라운 대장님께서 당구에도 또 네. 조예를 두셔서 네, 당구 잘 치는 프로기사 몇 명이 초청됐는데 네, 당구 실력이 조금 네. 추천될 만한 실력이 아니지 않았나. 제가요.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조한승 네. 구단, 원상진 구단, 그리고 이재용 네, 프로가 네, 네. 또 당구를 굉장히 잘 치는 걸 유명한데 네. 우승을 이재용 프로가 하고 준우승을 원성진 프로가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나갔으면 좀 우승 좀 제가 했을까요? 나갔으면 양상이 달라졌겠죠. 네. 넷, 내년 대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돌을 거두네요. 네, 더 이상은 승부를 되짚을 곳이 없기 때문에 윤민중 이단이 네. 네, 돌을 거뒀습니다. 뭔가 승부처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특히 이제 좌변 쪽에서 좀 작전 실패였습니다. 네, 역시 초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초반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형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 이후에 흑이 중앙 쪽 나를 일자를 씌웠는데요. 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더 좋은 수가 없을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끊어지는 연결, 네, 그렇게 보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이네요. 끊어지는 게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승민 6단이 흑으로 불계승을 거둡니다. 네, 지난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순조롭게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오늘 반팔 투혼이었는데요. 뜨거운 열정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승민 6단의 승리를 막을 내렸는데요.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강승민 선수는 실력 발휘를 이제 본인의 실력 발휘를 잘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세해진 장면에서부터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는 정말 바둑판을 잘 좁히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윤민중 선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정말 승부처 중요한 장면에서 약간 시간에 쫓긴 나머지 좀 더 좀 날카로운 작전을 구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패인과 직결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초반에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네. 중요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가장 초반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붙인 수가 초반에 아주 재미있는 수였죠. 네, 사실 이 선 붙인다는 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흙이 여기서 이 선을 붙였잖아요. 네. 사실은 이 수로는 제가 이제 예상한 수는 다가오고 실전이랑 비슷한 진행이죠. 다가오고 이렇게 도는 게 일감입니다. 그런데 붙인 수는 아무래도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제 귀를 젖혀 이으면서 수상전으로 가면 뭔가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는 이곳을 붙이고 늘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 입구자 간수가 뭔가 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수루는 그래도 중앙 쪽으로 뭔가 나와서 이도를 두 점을 차단을 해야 막으면 이렇게 끊어서 그래야 이쪽 벽을 좀 이용하고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가 있었는데 실전에 이 붙인 수, 여기를 둔 수는 이 수를 좋은 수로 만들어준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흙이 안성맞춤으로 딱 이 리듬이 나왔죠. 네. 실전에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붙인 수는 상당히 괜찮은 수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적절한 수법을 구사를 했고요. 이 선으로 달린 것도 괜찮았고요. 여기서 이제 강승민 선수가 실전에 뭔가 이런 붙이는 수가 안 됐을까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는 윤빈중 선수가 처리를 잘 했습니다. 네. 이때도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붙이는 편이 나았고요. 막는다면 막아서 실전에는 여기를 먼저 흑이 막고 날일자를 했기 때문에 날일자를 할 때 여기를 막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여기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전에 결국은 이곳을 먼저 두고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이 반박자 정도 좀 손해를 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팽팽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밀어서 둔 것도 아주 컸고 급소 자리 간 것도 아주 좋은 승부 감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국면인데 여기서 몇 수 지나지 않아서 좀 우열이 가려졌거든요. 네, 전 여기서 개인적으로 네, 흙이 다음 한 수가 이상이 좀 어려운 수였거든요. 네. 입구자 간수가 상당히 또 실전적인 강승민 선수다운 강수이자 좋은 응수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실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축으로 잡히면서 좀 싱거워졌어요. 축으로 잡히면서 백이 실전처럼 이 변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는 그림이 돼서는 그 이후로는 백에게 좋은 그림이 별로 안 나왔던 것 같고 글쎄요. 여기서 가만히 뭐 한 칸 뛰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끊어서 축으로 잡힌다면 조금 네, 이것도 축이네요. 그것도 얇은데요. 네, 축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입구자가 정말 좋은 수, 네. 실전적인 좋은 수 같네요. 밀고 끊는 수가 되면 좋은데 이것도 백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당장 이런 것을 지키면 수상전이 백이 불리해서 입구자가 상당히 오늘의 한 수인데요. 시간에 쫓겨서 둔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그 쫓긴 와중에서도 최선의 한 수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그 수 외에는 흙이 응사에 조금 어려운 상태 아니었나요? 네, 사실 상당히 까다롭다고 봤거든요. 이 수가 이 급소 간 수 자체가 상당히 준엄해서 백도 여기서 잘 정리를 하면 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라고 봤는데 실전에 입구자를 간 다음에 축으로 수가 참 좋았네요. 네, 잡는 그림이 돼서는 백이 상당히 싱거워졌습니다. 끊었지만 흙이 사는 그림이 나왔죠. 축이기 때문에 백이 이런 수법을 통해서 사는 수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귀 사활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백이 잡으러 네. 가도 잡으러 가더라도 입구자가 이렇게 실전처럼 입구자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이거는 음, 이제 잡히는 일은 없죠. 네, 실전에도 나왔지만 찍으면 어떻게 네, 되나요? 찝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흙이 먼저 이으면 이거는 자충이 차서 아, 아까와 같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패인 거죠? 네, 백이 이으면 언젠가는 흙이 이 패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든 생각은 이 막은 수도 좀 악수겠네요. 막은 왜 수도 그런가요? 사실은 아껴두고 나중에 이쪽으로 좀 조여붙이는 수를 봤어야 되네요. 음, 그래야 물론 흙이 빅을 내면서 사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형도 사실은 이게 백이 훨씬 낮고요. 이돌의 네. 안형도 낮고 흑돌을 공격하러 갈 때도 이 아, 호구가 선수잖아요. 그러네요. 실전은 여기를 그냥 무심코 막아두었기 때문에 네. 흙이 언제든지 끊는 수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여유로웠어요. 흙이 밀지 않기 때문에 백이 막을 일은 없었네요. 네, 언제든지 여기를 치중가고 정리를 하는 거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 막은 수가 꽤 악수네요. 네. 어, 실전에 결국 그 교환이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구도 선수인 곳을 호구 치는 것도 선수인 자리를 막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약간 경솔한 한 수였네요. 네, 어찌됐건 이 정리가 돼서는 끄는 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만히 막은 수가 상당히 좋은 행마였고, 보통 끊어서 단수를 치기 마련인데 단수를 네, 안 치는 게 주요했네요. 네, 단수 치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행마였고, 이 이후로는 사실 백이 여기까지 나오면서 버텼지만, 사실 여기만 안 아, 해놨어도 꽤 어려운 그림이었을 것 같네요. 네. 이 교환만 안 해놨어도 상변 흑이 사활의 신경이 쓰이니까 실전처럼 쉽게 두지는 못했을 텐데 실전은 이 막은 수로 사실은 이돌이 요석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데 네. 살리고 버텨야 되는데 뭔가 양쪽 갈라침 당하면 여기도 못 살아 있고 이돌도 못 살아 있고 흙은 단곤마고 하기 때문에 실전에는 더 이상 변화를 포기하고 정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백이 기회가 없었고요. 사실 이렇게라도 버티는 것이 백에게는 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는 여기를 맞고 이렇게 잡힌 이후에는 사실 그 이후에 강승민 선수가 이 백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음,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저상기 쪽에 막는 겸 없더라도 거의 한 수차 나는 것 같아서요.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호구가 선수였던 자리를 막아서 교환을 시켰기 때문에 사활도 차이고 두터움도 차이고 만약에 이 교환을 다 안 해놓고 막는 수를 안 해놓고 끊어갔더라면 좀 더 강력했겠네요. 네, 뭐 백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훨씬 흙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네요. 이런 식의 변화였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전투를 했으면 왜냐면 지금 계속 호구가 선수잖아요. 네. 그러면 상변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이 뭐 좋은 전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 이도를 물고 늘어졌으면 뭐 최소한 실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전투였을 것 같아요. 네. 실전에는 중앙 쪽에서 105점이 잡히면서 네, 더 이상 백이 뭔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었거든요. 네. 실전에도 이제 이수도 버틴 수거든요. 있는 게 정수이긴 하지만 그냥 판이 좁혀지면은 집 부족이 너무 완연하니까 버텼지만 여기서부터도 강승민 선수가 아주 정리를 네. 잘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우상한 기술 보여준 수 있잖아요. 네. 그 배흑이 이제 살아있다 생각할 때 뭔가 잡으러 가는 아, 수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너무 좋은 수여가지고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여기가 같아요. 이제 여기 막혀 있을 때고요. 뭐 이런 식의 어, 실전에는 젖히고 젖혀서 패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고. 네, 우상 쪽만 보시죠. 우상 쪽만 보시면 여기 다 막혀 있는 경우에는 어, 젖히고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는 게 다시 봐도 네, 멋있습니다. 늘면 이렇게 일선으로 쭉 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흙이 젖히면요. 젖히면 가만히 붙여서 단수 치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 끊고 따내서 역시 백이 한 수 빠르고요. 또
나오더라도 가만히 밀고 들어가서 역시 백이 연결이 되면서 흙이 사활이 걸립니다. 뭐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이런 수가 있다는 것. 네, 오늘 뭐 그러니까요. 실전에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알아두시면 유용한 수법이고요. 네. 실전에는 이제 그냥 쉽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의 강승민 선수의 수법은 그야말로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철벽이었죠. 네, 상대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고 딱 한 가지 지금 딱 생각난 거는 이것도 이렇게 도는 게 조금이나마 변화를 구할 수가 있었겠네요. 이러면 흙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는 있는 것은 네, 악수거든요. 자충이 되어서요. 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네, 베개 찍고 찝을 때 흙이 그냥 둬야 됩니다. 네. 그럼 언제든지 있는 수가 선수라 물론 백이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식의 실전과 같이 여기 수가 늘었을 때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겠네요.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백도 사활이 걸리지만 흙도 지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더라도 역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흙에게 좀 더 골칫거리를 안겨줄 네. 수 있었겠네요. 그러네요. 실전에는 역시 이런 좀 부분적인 곳에서 그냥 잊고 살아서는 실전의 차이가 좀 흙이 쉽게 정리를 했음에도 차이가 났고요. 결국은 좌변에서의 실패가 승부를 가른 것 같습니다. 좌변에서 뭔가 축으로 잡히면서는 그 이후에는 백에게 좋은 그림이 잘 안 나왔고 결국 결과적으로 막은 수가 꽤 악수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흙이 편한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이 복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저희도 몰랐던 수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네. 금성선 만나서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윤민 선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바둑 통틀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제 쪽에서 초반 하변 네. 초반에 흙이 초반에 중간에 치받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네. 그 교환을 놓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변 쪽에서 이제 윤민중 선수에게는 우변 쪽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승부처인데 실전에는 별로 이제 좋은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좀 잘 될 수는 없었을까요? 거기서도 근데 제가 형세를 별로 좋다고 보지 않아서 네. 초반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초반이 같아요. 좀 아쉬웠군요. 네, 그럼 강승민 선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백이 좀 초반이 별로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땠을까요? 좀 초반에 흙이 잘 풀렸을까요? 초반에 나빠질 찬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이선에 붙였을 때 뭔가 실전에는 받아줬는데요. 그걸로 뭐 저쪽에 저기 민은수 있잖아요. 저기 어디라고 말해야 되죠? 저기 우상기 쪽에 안 네. 받아주고 그냥 교환을 안 해놓고 먼저 밀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실전에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제가 그 상변에서 실기가 안 돼가지고요. 상변 어떤 부분에서 실기가 안 됐죠? 궁금하네요. 저기 처진 날일자 네네네. 그것도 못 봤고요.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상기가 되게 얇은 모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백 그- 모양이요? 예. 네. 그 두 번 두면은 쌈짓 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음. 어떻게 둬야 되죠?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나마 타협이 저기 날일자 둔 걸로요. 네. 붙이는 게 그나마 타협인데. 네, 그 복귀할 때 딱 근데 그것도 나쁜 것 같긴 한데요. 저기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두고 뭐 붙이는 변화인가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백이 잘 된 것 같고 네. 저기
교환 제가 해놓은 게 악수 같아요. 제가 이 교환이요? 예. 아, 네. 안 했으면은 그래도 둘만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이유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윤민 선수, 이번이 본선 첫 진출인데요. 이번 때 마무리한 소감 한번 들려주세요. 뭐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아, 네. 네. 이번에 첫 본선 진출했는데, 네. 네, 아쉽게 패하긴 하지만 그 예선에서 본선 올라왔잖아요. 네. 이번 대회 임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크라운 혜택의 첫 본선 진출을 했는데요. 크라운 첫 본선 진출에 큰 의미를 두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내년 크라운 대회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민 선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작년에 크라운 대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 때는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에는 대진운이 더 나쁜 것 같아가지고 다음 판은 상일이랑 두고 그 다음 판도 나연이었나 하여튼 뭐 너무 잘 드는 기사들이랑 많이 둬서요. 그냥 일단은 올라가는 데 집중 안 하고 이렇게 한 판 한 판 열심히 두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강승 선수가 강자이가 강하다는 평가를 목진석 구단이 내렸거든요. 다음 상대가 변상일 네. 선수인데 강자에게 강한 강승 선수 모습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아, 네, 참 뭐랄까요, 참 뚝심 있는 인터뷰였네요. 네, 강승민 선수 물론 이 상대가 강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내심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 이대로라면 다음 16강전도 강승민 선수에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국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내일 대국 예상해 드릴게요. 아, 다음 나영 구단과 한승주 프로가 네. 등장하는데요. 이 대국 어떨까요? 사실 참 기대되는 대국 중에 하나고요. 나연 구단의 뭐 실력도 뭐 검증이 됐지만 한승주 5단의 속기 대국 정말 재밌는 바둑, 독특하면서도 강한 바둑을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 대국도 아주 놓칠 수 없는 대국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나영 구단도 이름값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승주 5단의 바둑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한승주 5단 바둑을 좋아하시는 이 상당히 재밌는 바둑을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기사들이 많고요. 내일 대국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그 다음 선수도 또 있습니다. 사실 크라운 TV는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보통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크라운 TV는 매주 저녁에 6시 30분과 또 8시 30분 두 번 대국을 하는데요. 네. 이어진 다음 경기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죠? 서현준 서현준 선수와 네. 김현원 선수인데요. 네. 이 그 대국은 또 어떨까요? 두 선수는 정말 힘바둑이 될 것 같고요. 서현준 선수도 힘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기사일 테고 김명호 선수는 역시 알아주는 파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말 저녁이 아주 눈이 즐거운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첫 번째 대국은 기선 넘치는 한승주 5단의 내용 기대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야말로 파이터들이죠. 서현준 선수와 김명선 대국인데요. 그 대국 다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대국 바로 내일이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